첫 주제는 31대 43입니다. 숫자가 있는데 이거 오징어 게임은 아니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1.2%가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는 4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각 후보의 왼쪽에 있는 막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주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전주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눈에 띄는 건 안철수 후보도 좀 오르고 심상정 후보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만 놓고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두 당 간의 이 경선의 시점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경선을 해서 후보가 확정됐을 때는 그 국민의힘이 한참 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컨벤션이라고 하는 건 집중해서 어떤 효과를 그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 커지는데. 네, 관심이 좀 집중될 때. 그런데 사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참 경선이 진행되는 그런 와중이라 그런 컨벤션 효과 자체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 경선 다 끝났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돼서 이제 뉴스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예. 별로 이제 불구경할 게 없어요, 민주당은. 이제 진검승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컨벤션 효과가 좀 있고. 집중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선거 때 여론조사는 같은 날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기관에 따라서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누가 10%를 이긴 것도 있고 누가 5%를 진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문제 여론조사는 뭐 크게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예. 앞을 내다보기는 어렵고. 그럼 뭐 정확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넘게 남았잖아요. 이 4개월 동안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신정변 여러 번 일어납니다. 가부경장까지.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10만이 알고 있습니다. 10만이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컨벤션 효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경선 과정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보다는 지지층의 균열을 일으킬 만한 게 없었다. 예. 생각보다 무난하고 또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잘 진행된 효과다.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드디어 야당,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구나 하는 어떤 기대 효과 그런 것까지 가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율도 좀 윤 후보 쪽으로 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 결국은 저희 당에 대한 지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로 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갔다고 봐야죠. 그건 이제 윤 캠프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대개 이게 균열이라는 게 경선 끝나고 바로 균열이 생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균열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안에 있는 이 내상이 좀 있는 거거든요. 상처를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잘 해결하느냐.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예. 후보가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치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균열 내지는 상처 이런 거는 뭐 이낙연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도와주느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후보가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좌우된다고 봐야죠. 김종민 의원님은 원래는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국가 비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상처가 치유됐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뭐 상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제 지지를 하는 거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당원과 국민들을 대표하고 뜻을 따라야 되는 대표자로서는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뭐 상처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이제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뭐 응어리도 있을 거고 좀 섭섭함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거를 뭐 저같이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낙연 후보 본인이나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뭐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질은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 전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예. 이분들이 왜 지지를 안 했고 이 지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 쪽에 그 지지했던 분들이 요즘 뭐 탈당 인증샷도 많이 있었고요. 예. 어떻습니까? 다 껴안을 수 있습니까? 일단 2030 세대 중심으로 저희 당 당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탈당을 좀 많이 한다 이런 보도가 있고 실제로 오늘 조금 탈당 그 징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후보로 선출되니까 실망했다, 속상하다 이런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그분들께 실망과 속상함을 드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을 대변할 만한 사람으로서 홍준표 후보를 생각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그 후보가 탈락을 하니까 진짜 속상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의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그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큰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예. 이게 그 뭐 남이 당 일이니까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 윤석열 후보와 2030 세대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 선택에서 뭐 두 분 다 2030과 약간 좀 그 거리가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030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공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 이른바 선배 세대들 또는 부모님 세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나 선배 세대가 갖고 있는 그 관념과 그 어떤 기조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꼰대 문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페미니즘 문제예요. 이 젠더 문제. 근데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대안적인 요소가 사실 정치권에 없어요. 그래서 2030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신하고 이제 비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는 대안적인 요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2030 세대가 문제 제기하는 그 타겟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치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내로남불 공정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총장 할 때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장모 수사를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를 피해온 흔적이 너무 역력해요. 거기서부터 의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 의혹에서 지금 그러니까 클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 중에 자, 이런 죄송한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기가 난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타당 후보께 뭐라고 말씀드린 게 좀 결례일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좀 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젠더 이슈라든지 공정과 상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 바라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대장동 의혹이라는 거 하나만 봐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젠더 이슈, 공정과 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후보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지금 이제 뭐 대장동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분명히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2030으로부터 자유롭다, 비판으로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당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우리 당보다는 2030 젠더 관련된 쟁점이 훨씬 더 큰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세대별로 지금 안티가 되게 뚜렷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수용해도 좋고 또는 뭐 수용 안 해도 좋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김건희 씨가 지금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030들한테 그 논문 같은 이슈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 논문 논문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둘 다 피장파장이다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가 왜 2030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걸 내로남불처럼 문제가 없다. 이거는 뭐 우리 왜 부인 얘기를 하냐 이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요. 이재명 후보만 해도 자기 논문이 문제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는 이 논문 취소까지 하겠다. 그런 자세로라도 이제 뭐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유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 저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후보 총장 시절부터 저격수로 꼽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기가 문제다라고 인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 난 그게 제가 참 좀 얘기 좀 할게요. 답답해요. 예. 네, 그걸 인정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퉁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대학에서 판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하고 그 대학의 조치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니, 본인이 모릅니까 그거를? 그 유지라고 하는 그 제목이요.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그 미안하다 그래야 돼 그런 거는. 그걸 무슨 대학 판단까지 잘못됐다고 기다립니까? 얘기했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 그 했어요? 논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논문 예를 얘기가 하나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잘못 드신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윤석열 훨씬 총장 더 문제는 중요한 한두 문제가 개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지금 민생 안에 사실 쌓였는데 민생 얘기를 민생과 정책 토론을 원래 하자고 이재명 대표적인 후보가 얘기했는데 내로남불이에요. 오늘도 저 수락연설하고 내로남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짜 내로남불 끝판왕입니다 윤석열 씨는. 그런 식의 단어 쓰는 건 저 원치 않는데요.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이제 1대1 민생 토론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겠다 네. 하고 대장동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두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세력간의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민생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러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민생 토론을 하자고 했지만 국가비전 부위원장이신 김종민 의원님은 일단 김건희 씨의 논문부터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절대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대장동이든 김건희 씨 논문이든 예. 이거 갖고 후보들 논쟁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이거는 수사를 하든지 예. 대학에서 조사하든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 맡기면 돼요. 단지 나는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이제, 대선이 지금 똑같이 사실 오늘 가는데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정책 민생 나오지만 서로 데시벨이 조금만 올라가면 대장동 논문 고발사주로 쑥 빠져들 것 그러니까 같아서 문제에 대해서 남 얘기할 처지가 안 돼요. 윤석열 후보도. 자, 근데 대장동 얘기하고 논문 배우자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논문 문제를 똑같이 같은 가치로 등가로 놓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저는 아니죠.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예를 예를 든 거예요, 잘못 그냥. 드신 것 같아요, 의원님. 자, 그리고 대장동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자, 이렇게 보시죠. 민생 현안 논의하자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장동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 이슈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넘게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게 대장동 부동산 의혹이에요.
두 번째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차원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차원에서 몇 명이서 천억 이상 몇 천억을 가져갔다는 그거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양극화 심해지고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처음에 포부와는 달리 몇 명이서 가져가서 양극화 더 벌어지는 그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서 손해 날까 봐 임대주택 적게 지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된 게 대장동 의혹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배우자의 논문 문제나 이런 걸로 같이 치부될 수는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예. 대장동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대장동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뭔가 거기서 이제 득점을 해보려고 하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대장동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수사가 진행된 게 지금 2달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윤 특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저도 동의합니다. 대장동 문제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관계. 그래서 수사가 중요한 거지 우리끼리 텔레비전 나와서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자, 이 원인이 뭐고 또 범죄 행위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런 토론을 이제 정치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구름 잡는 얘기나 아니면 코끼리 뒷다리 같은 그런 추정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정쟁이 되면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대장동 문제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후보 관련돼서 뭐 고발 사주했던 문제든지 또 장모 문제든지 또 윤석열 후보 부인의 그 주가 조작 문제든지 이게 다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논쟁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먼저 끝내셨잖아요. 저는 이 예.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고 우리는 정책 논쟁을 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단 자세는 좀 겸손하게 갖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 태도 논문 얘기를 한 얘기하시는데요. 거예요. 후보님 태도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후보 지난번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보여주신 뭐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박탈해야 된다는 등 또 막 웃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그런 태도를 볼 때 과연 국민들께서 태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느 후보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실까? 이 부분도 또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아니 먼저 말씀 윤석열 끊으시는 씨가 게 그렇게 얘기한 내로남불이 거예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뭐 윤석열 일단 후보가 됐으니까 제1야당에 윤석열 후보, 예. 윤석열 후보의 공화국에는 내로남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조국 수사할 때 엄청나게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시간 좀 부풀린 거 가지고도 거기까지 넘어가는군요. 기소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 네. 그거 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까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자기가 그런 비슷한 거 나오면 정말 엄격하게 가야죠. 이제 자, 그런 자기 부분에 부인이 내로남불이 있다라는 그 주장이시고요. 논문을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조작까지 했을 가능성이 김종민 있는데 의원으로 오늘 토크를 발언 비중이 한 정책 80%가 토론을 넘어서 하실 넘어가면 안 건지 되죠. 정책 토론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뭐 내로남불을 비롯한 어떤 태도 문제를 얘기하실 건지 그걸 정해 주시면 제가 예.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토론은 아니고 네. 토크이기 때문에 네, 일단 토크요. 앞선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반박 기회를 안 자꾸 왔다 줄게요. 갔다 하시는데 지금 대장동 얘기하다가 뭐 논문 얘기 가니까 너무 이게 레벨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예. 어디다가 이제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고 아까 하나 말씀하신 게 이게 다 수사로 밝혀져야 될 일인데 사실 규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얘기 하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구름 잡는 얘기 같다, 뭐 코끼리 뒷다라고 하시지만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 구름치고는 너무 확실하고 코끼리 뒷다리 치고는 코끼리가 다 보일 만큼 다 나온 거예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컨벤션 효과 못 누릴 정도로 지지층의 균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일단 민주당 지지도가 뭐 오늘 한국사회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뭐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6%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래서 출범 이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요. 역시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4%포인트가 떨어져서 25.9%로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가장 낮았습니다. 양당 격차는 20%포인트가 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뭐 지난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7.1%, 민주당이 30.5%로 약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이 조금씩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리얼미터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과연 어떤 새로운 흐름이 이제 예. 부정적인 흐름이 가시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그 다른 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일종의 그 우리가 판이 좀 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면접 조사가 아니고 예. 이제 ARS ARS 죠. 조사거든요. 사회론연구소도 네. ARS입니다. 근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민주당 쪽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예. 이거는 적극적인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층에 계신 분은 소극적인 정치에 관심이 좀 소극적인 분들은 잘 응답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적극적인 분들이 응답하게 된다는 것은 최근에 그 국민의힘의 경선, 이 경선 과정에서 참여했던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 예. 이게 이제 뭐 이 전체 퍼센트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 격차가 좀 더 벌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하여간 결국은 뭐 컨벤션 효과라고 이제 좀 반영이 됐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효과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도 좀 놀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 얼마나 그만큼 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뭔가 가시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차원에서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역대급으로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여론조사마다 어디는 좀 많이 나고 어디는 좀 적게 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불과 1년 정도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이것은 여론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구나. 지난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완전히 여론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예. 앞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 나가 보셔도 좀 많이 느낍니까? 예, 사실 제가 뭐 많이 느끼죠. 16년에 국정농단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부터 해서 여론의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과거를 회귀해 보면 불과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22년 대선에 과연 누구를 내보내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출로 인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갖게 된 이 상황이 굉장히 참 저희로서는 희망적이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끼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요. 이게 되게 이렇게 등락이 좀 이렇게 기복이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거 되게 이제 좋아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1위를 달리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저 양반이 좀 심하네. 뭐 좀 너무 내용이 없네. 이러면서 쫙 빠졌어요. 쫙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이제 수치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홍준표 지지율까지 이제 컨벤션으로 다 묶어서 가니까 좀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했던 그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정치 행보를 놓고 보면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검승부거든요. 이제 내용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아니고. 일단 뭐 내용 면에서는 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버티기가 지지율 쉽지 않을 등락이 것 같다.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 차이도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 결과를 보십시오. 물론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굉장히 많은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양당 후보 한 명씩으로 좁혀졌어요. 이 차이를 뭘로 설명을 할 거냐. 오래 못 갈 것 같다. 윤석열 후보 등판하면 토론 2번이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토론 20번 가까이 하고도 결국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글쎄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는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별일 뭐 없다. 그렇게 별일이 있을 생각하셔도 것이다. 좋고, 예. 하여간 여론조사는 100%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전에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차이가 이재명 후보가 10% 앞서는 여론조사가 그런 조사도 있었죠. 2주 전 여론조사예요. 근데 이 2주 만에 바뀐다는 것은 2주 안에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잠깐 들어보면 이번에 한국사회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K 땡땡땡땡님 잠깐의 컨벤션 효과라고 물음표 김종인까지 합세하면 이라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세하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크 땡땡님은 윤석열의 개업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